닥터입니다. 오늘은 챕터 8 아, 추가적인 마우스 버튼과 쓸모없는 인서트 키를 활용하기입니다. 어, 원래 동영상 제목에는 이제 마우스 버튼 모두 활용하기였나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마우스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도 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각 버튼마다 기능도 다양해서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복덩이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굳이 뭐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모든 액션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우스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우스가 또 굉장히 버겁기도 합니다. 그 기능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우스 기능이 할당된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쓰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 상에서는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그닥 쓸모가 없는 기능이 인서트 키라든가 이제 캡스락 키, 뭐 프린트 스크린 그런 등등등이 이제 키들이 그닥 많이 쓰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트북에서는 그런 키들이 대부분은 다 뭐 세컨드 펑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사용자 환경에서는 그런 키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캡슐락 키라든가 인서트 키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키 옆에 있다 보니 실수로 눌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대소문자가 바뀌어서 눌려진다거나 뭐 인서트 키가 이제 한번 더 눌려가지고 그냥 오버라이트 모드로 돼서 글자가 지워지면서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이 챕터 8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에 대한 얘기들이 주르륵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나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피해 보고자 하는 게 이제 이 챕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우스에서 이제 어떤 폴더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이제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의 특정한 버튼들을 사용하려면 그 특정한 버튼을 어떻게 불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키 리스트 페이지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오토키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키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일반적인 버튼이 있고 이제 어드밴스드 버튼도 있고 휠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관련된 내용들이 쭈루룩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우스에 가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L 버튼, R 버튼, M 버튼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버튼인데 이게 어떤 게 1, 2, 3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버튼이 일반적인 버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버튼으로 해서 X 버튼 1, X 버튼 2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X 버튼 1, 2가 아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버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다섯 개의 버튼이 존재한다면 일단 거기까지는 오토키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버튼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버튼이 브라우저에서 이제 백으로 가거나 포워드로 가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우스 휠도 어떤 기능으로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우스 휠을 굴릴 때 어떤 액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요 이름으로 줘서 이제 액션을 하는 거죠. 심지어 휠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지원되는 마우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런 기능들에 각각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키보드는 뭐 그냥 일반적인 키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캡스락, 스페이스, 탭, 엔터 리턴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에스케이프, ESC, 백스케이프, BS 뭐 이렇게 백스페이스, BS 이렇게 다 쓰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서 컨트롤 키는 스크롤 락, 딜리트, 인서트, 홈, 엔드 블라블라블라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숫자 패드가 별도로 있는 숫자 키보드가 별도로 있는 데에서는 넘패드 제로부터 해서 쭈루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넘락, 넘패드에 이제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엔터까지 다 있으니까 이걸 엔터하고 넘패드 엔터하고 구분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죠. 펑션 키는 펑션 1부터 보통 F12까지 있는데 F24까지도 해놨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게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수정된 키로서는 이제 레프트 윈도우 키, 라이트 윈도우 키, 뭐 컨트롤 키, 알트 키, 시프트 키, 레프트 컨트롤, 라이트 컨트롤,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레프트 알트, 레프트, 라이트 알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키로서 브라우저 백, 포워드, 리프레시, 스톱, 서치, 패브릭, 홈. 그래서 블라블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스 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컨트롤 브레이크. 이 키도 사실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아주 자기만의 어떤 기능으로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 NNN 해서 이제 어떤 NNN은 스캔 코드를 말하는 거라고 해놨는데 이 스페셜 키는 이제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스페셜 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259에서 리플레이스 259를 키값으로 대체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저도 이걸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키를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키를 쓰셔야 되면 이쪽 부분을 참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있는 키도 쓰시기 벅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간혹 이제 아주 특수하신 상황에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샘플에서는 지금 이제 X 버튼 1을 샌드 인풋 Alt 키가 눌린 걸로 똑같이 인식을 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뭐 Alt 키, Alt에 이게 심표 코마네요. Alt 코마가 어떤 기능을 하나요? One line of code to make it work.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 키가 Alt 키가 누르게 해놨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저도 시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 마우스가 추가적인 버튼이 있는 마우스가 없어서 이걸 시험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기능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메뉴 키를 눌러서 퀵 링크에 쇼 되게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놓고 X 버튼 2는 어떤 특정 사이트가 열리게 이렇게 할당을 해놓은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우스에 이런 특정한 버튼이 네 번째, 다섯째 버튼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네 번째 버튼, 다섯째 번째 버튼이 눌리면 뭐 특정 폴더가 열리게 하겠다, 뭐 브라우저를 띄우겠다. 그럼 브라우저를 띄우는 거죠. 네, 그렇게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키하고 캡슐락 키를 좀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서트 키를 누르면 특정 폴더를 열게, 뭐 내 문서를 열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인서트 런 A의 my document라는 게 A 언더바라고 하는 거는 오토하켓은 전부 오토하켓에서 지정한 어떤 특수 문자가 되겠습니다. 특정 경로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오토하켓에서 지정한 내 문서 my document를 디폴트로 해당 컴퓨터의 my document 폴더를 가리키는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슐락 키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커맨드를 수행하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run 커맨드를 하면 그냥 도수창이 뜨는 거고요. run 컬크를 하면 이제 컬큘레이터 계산기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수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캡슐락 키를 이렇게 쓰다 보면 나 진짜로 캡슐락 키 기능 순수하게 대소문자를 지정하는 기능으로서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방법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캡슐락을 그러니까 시프트 캡슐락을 누르면 캡슐락 키가 제대로 동작하게 이렇게 이제 기능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프트 캡슐락이 캡슐락 키 기능이고 일반적인 캡슐락을 누르면 앞에서 지정한 뭐 도수창이 열리거나 아니면 계산기가 열리겠죠. 그렇게 지정하는 게 이제 이 챕터 8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커맨드로 바꿔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뭐 여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니까 한 8줄을 추가한다고 해도 불과 8줄로 그 기능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X 버튼 1은 뭐 메뉴에 퀵 링크 쇼라고 해놨는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run 커맨드로 예를 들어서 run 커맨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X 버튼 2에는 특정 뭐 구글 창을 브라우저로 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캡스락 키를 플러스 시프트 캡스락 키를 하면 캡스락이로서 동작을 하고 그냥 캡스락 키를 누르면 계산기가 뜨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놨고요. 인서트 키를 누르면 내 문서 창이 뜨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un 해서 디버그 첫 번째 문장에 썼을 때 그걸 하면 실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저는 이제 X 버튼 1, 2가 없기 때문에 캡스락 키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캡스락 키를 그냥 누르면 계산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뜨고요. 10,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키를 눌러야 되겠죠. 인서트 키를 한번 눌러보면 내 문서 창이 떴습니다. 마이 도큐멘트가 떴고요. 시프트 캡스락을 눌러보려면 일반적인 다른 창에서 해야 되겠죠. 에디팅이 가능한.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 B, C, D 지금 소문자가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시프트 캡스락을 눌렀습니다. 캡스락 ON이 됐고요. A, B, C, D 하면 대문자가 눌리죠. 다시 키 시프트 캡스락을 누르면 캡스락이 오프가 됐고 다시 A, B, C, D 하면 정상적으로 소문자가 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의문은 자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정지를 하고요. 정지됐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캡스락 키를 이 시프트 캡스락을 한번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혹시 지금 이제 의심이 드는데 캡스락을 먼저 여기서 지정을 했거든요. run calc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서 shift 캡스락을 캡스락으로 호출을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캡스락이 이놈을 호출해서 계산기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런을 해보겠습니다. 런을 하면 첫 줄에 섰고 진행을 하면 자 여기에서 캡스락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계산기가 떴고요. 시프트 캡스락을 누르면 시프트 캡스락을 눌러도 정상적으로 그냥 캡스락 동작을 하네요. 저는 이제 요 순서가 바뀌면 요 캡스락은 이놈을 호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네, 다행입니다. 일단 요 순서에 따라서 혹시나 달라질까봐 확인해 본 건데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없고요. 아무튼 이제 혹시 마우스 추가적인 버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기능을 한 줄씩 넣으시면 아주 심플하게 원하시는 기능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